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인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저에겐 이혼이 인생을 바로잡을 최고의 기회이지 않았나 싶네요. 한때는 참 사랑했던 남자이고 제가 가진 그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전 남편의 추악한 속내를 알고 나니 입안에 들어있는 사탕까지도 다 뺏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친정아빠가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땐 왜 무턱대고 사람을 의심하냐며 그렇게나 못마땅해 했었는데 말이죠. 많은 일을 겪고 난 지금에서야 왜 아빠가 그렇게까지 돌다리를 부서져라 두드리고 건너는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걸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네요. 한때 삶의 전부였던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였어요. 저희가 일했던 회사는 친정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빠의 삶이 녹아있던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실한 모습에 예의가 몸에 밴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평소 제가 상상하던 배우자의 모습과 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안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결혼까지 한 것이었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만 생각했던 결혼에 꼴이 나고 난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며 남편이 회사에서 받게 될 눈초리도 신경이 쓰였고 그래야 남편이 회사에서 좀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이런 제 배려가 아깝지 않게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듯 승승장구하며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장인어른을 믿고 조금은 나태해지거나 건방져질 법도 한데도 남편은 그럴수록 본인이 더 잘해야 장인어른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늘 새벽에 출근을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곤 했어요.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만 하는 남편 덕에 결혼을 하고 난 후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었네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남편을 잘 보필하며 저 역시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분이셨고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의중이 있을 것이라며 의심스럽게 바라보시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마음을 여시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엔 남편을 불러 상의하곤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일찍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그게 장인어른께서 이번 투자처 때문에 급하게 상의 좀 하자고 하셔서 장인어른이랑 서류 좀 살펴보느라 늦어졌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그냥 연락도 없이 늦길래 걱정했지. 그나저나 우리 아빠가 이제 당신한테 많이 의지하긴 하는가 봐. 이런 결정 내릴 때마다 당신 많이 찾네? 우리 여보가 일을 잘하긴 잘하나 보지? 멋있어. 이러다가 곧 아빠가 더 중요한 자리로 승진시켜주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말 하지도 마. 난 지금 자리도 벅차니까 말이야. 장인어른께도 그런 말은 하지도 마. 난 정말 장인어른께 패되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괜히 그런 말 때문에 장인어른이 괜한 오해하시는 거 싫어. 알겠지? 걱정도 팔자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당신 곤란해지게. 그냥 나는 당신이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렇지. 여보, 정말 멋있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당신도 대단하고 멋있어. 나야 나가서 일만 하면 되지만 당신은 안팎으로 내조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 면에선 나보다 당신이 더 대단하고 멋있어. 만족감이 가득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댁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사촌동생이었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외국에서 혼자 귀국하게 된 아가씨는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고
기분 탓인지 몰라도 시댁에 갈 때마다 묘하게 날선 반응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와 시모의 사이를 떼놓으려고 술을 쓴다는 느낌을 몇 번 받기도 했고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사건은 시모의 생신을 얼마 앞두지 않았던 날에 일어났어요. 시모와 오랫동안 이야기한 끝에 약속했던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그간 하고 싶었던 일을 골라 하루 날을 잡고 제대로 함께 보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예매도 하고 예약하기 어려운 마사지샵과 근사한 식사까지 예약한 상태였고요.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갔죠. 어머님, 오늘 저랑 데이트하기로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영화 예매도 해놓고 마사지 예약도 다 했어요. 한껏 들떠 시모에게 하루 일정에 대해 알려주니 시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가씨가 나서서 빈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오늘 우리 이모랑 데이트 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혼자 집에 있어요? 듣자 하니 돈도 많다던데 쓰는 김에 좀 더 쓰지. 순간적으로 아차 싶기도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설마 하니 이런 데이트에 눈치도 없이 껴달라는 말을 할까 싶었는데 아가씨는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볼 생각이 없는 거였더라고요. 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다음엔 같이 가요. 오늘은 어머님이랑 좀 다녀올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오늘은 좀 양보해주세요. 제가 이모랑 데이트 좀 하게요. 한국 와서 종일 자느라 제대로 된 외출도 못했는데 언니가 양보해주면 제가 오늘 대신해서 이모랑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올게요. 사실 언니도 저한테 고마운 거 다 알아요? 요즘에 누가 시어머님 모시고 다니는 거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못 이기는 척 빠져요. 알겠죠? 이모도 나랑 가는 게 더 좋잖아. 그렇지? 순간 정신이 멍해져서 이게 무슨 말인가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시모의 팔짱을 끼더니 갖은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시모도 하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가. 이번엔 아가가 좀 양보해 주려무나. 우린 다음에 또 가도 되지만 얘는 언제 다시 외국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있을 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시모를 데리고 외출을 해봤자 시모도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기껏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예매까지 했더니 중간에서 획 낚아채 가는 꼴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직계가족도 아니고 먼 친척 동생이라고 하니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만요. 그래도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만큼 저 역시 시댁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터라 그냥 넘길 수만은 없었어요. 시모와 잘 지내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시댁에 가는 것인데 그때마다 아가씨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참았죠. 그렇게 여러 번 참다 결국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여보, 있잖아. 어머님 댁에 당신 사촌동생. 어? 걔가 왜? 아가씨가 아무래도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어머님 댁 갈 때마다 조금씩 트집을 잡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기껏 약속 잡아놓으면 꼭 아가씨가 급한 일이 있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가버리더라고. 아니면 우리 약속에 같이 와서는 나만 겉돌게 만들거나 그래.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나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서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직접 뭐라고 하기엔 증거도 없고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냥 참기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더 화를 내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참기는 왜 참아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거면 걔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분명할 건데 당신 말대로 당신이 나섰다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 이야기해서 집에서 내보낼게.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원하던 대답이긴 했지만 막상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또 불편하더라고요. 듣기론 아가씨 혼자 귀국한 이유가 외국에서 지내다 우울증이 심해져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지내지 않고 시댁에서 보살피기로 했다고요. 그런 아가씨를 저 때문에 내보냈다가 혹시나 엄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내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 심해서 하던 일도 공부도 그만두고 왔는데 혹시나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하긴 부럽긴 하네. 그것까진 생각 못했네. 그러면 일단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당신 곤란하지 않게 말이야. 남편이 알아서 해보겠다고 한 후 이야기가 잘 된 것인지 더는 저에게 나를 세워 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시모와의 사이에 껴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전처럼 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야 제가 더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모에게 일부러 살갑게 굴곤 했죠. 하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난 후 큰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친정아빠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나이가 있으시니 가끔 몸이 좋지 않으면 입원을 해 쉬시곤 했는데 이번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건지 여러 검사들을 받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어디 많이 편찮으셔? 입원한 지가 언젠데 퇴원은 고사하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야? 나 진짜 답답해. 겁도 나고. 겁날 것도 많아.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 이번에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넌 네 할 일 하고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천천히.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은 엄마의 대답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무서운 생각도 들어 걱정만 늘어가고 있었어요. 딸바보라 소문난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지라 온통 아빠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보, 오늘 나 병원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중요한 약속 있는데. 왜 그 있잖아.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랑 요즘 조율하고 있다고 했던 거. 그 일로 오늘 만나기로 했어. 아, 그거? 그런데 그건 저번 주에 마무리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일 때문에 당신 늦는다고 하고 새벽에 들어왔었잖아. 그때 분명히 마무리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착각이었지 뭐야? 난 충분히 좋은 쪽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생각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만나 뵙기로 했어. 처음엔 저보다도 자주 병원에 들락날락하던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병원의 발길을 끊어버리기도 했고 시댁을 핑계 삼아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많이 늦어? 오늘 엄마한테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들 얼굴 까먹겠다며 오라고 성화셔서 말이야. 무슨 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얼굴 보고 해야 할 말 같아서 오늘 가보려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오늘 어머님 댁으로 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요즘 아빠 때문에 어머님을 전혀 신경 못 썼네. 그런데 무슨 일인 거지? 큰일이라도 생기셨나? 아니야. 당신은 그냥 장인어른 병원이나 다녀와서 집에서 푹 쉬어.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 많은 사람이 시댁까지 왜 챙겨? 우리 엄마 그렇게 이해심 없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은 그냥 쉬고 나 혼자 다녀올게. 아니다. 오늘 간 김에 하루 자고 거기서 바로 출근할 테니까 당신은 내 밥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걱정을 하지 말라고는 해도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에 일이 있다. 혹은 시모가 찾는다는 이유로 시댁에 가는 날은 잦아졌거든요. 더구나 막상 다녀와서는 무슨 일 때문인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었고요. 아무리 제가 친정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말하지 못할 법한 큰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떠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럼 난 잘 있지. 사돈 어른은 어떠시니? 아직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 병원에 계세요. 이런저런 검사 다 받으시고 결과 기다리고 계세요. 댁에는 별일 없으시죠? 몸은 좀 어떠세요? 응, 난 아픈 곳도 없고 별일도 없어. 넌 너나 걱정하려무나. 요즘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마음고생 심하지? 이럴 때일수록 네 건강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야. 입맛 없어도 끼니는 꼭 챙겨 먹고. 알겠지? 네, 어머님. 혹시나 집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혹시나 저 생각해서 숨기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어. 혹시나 네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모의 목소리는 밝았고 무슨 일을 숨긴다고 하기엔 태연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며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했었고 점점 그런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평소에 저였다면 그때 바로 뒷조사를 하든 추궁을 하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저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하고 안일하게 넘겼어요. 그만큼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했고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말하지 못할 일이 있겠거니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정신줄을 빼놓고 살던 어느 날 유난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몸은 좀 어때?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입원하시는 거래? 뭐 들은 말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어.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자고만 그래. 갈 때마다 아빠는 자고 있고 가끔 일어나 있어도 그것도 잠시뿐이야. 그래? 도대체 어디가 편찮으시길래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어? 남편은 약간 곤란하다는 듯 망설이더니 이내 굳게 다문입을 열더라고요. 제 눈치를 과하게 살피며 말이죠. 그냥 내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장인어른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건강만 신경 쓰시면서 좀 쉬시는 건 어떤가 해서. 회사는 내가 더 신경 쓰면 되니까 말이야.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장인어른 이제 좀 쉬셨으면 해서. 사실은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말이 자꾸 나와. 계속 찾아와서 나보고 회사를 맡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야.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시작해 지금껏 오랫동안 아빠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꺼냈다고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아빠의 부재, 그리고 조금은 의미심장한 남편의 제안. 좀 더 남편의 마음을 자세히 알기 위해 이것저것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죠. 그런 말까지 당신한테 한단 말이야? 나한텐 아무 연락도 없으셔서 전혀 몰랐는데. 당신한텐 아무래도 말하기가 그랬겠지. 나한텐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하셨어. 처음엔 내가 그럴 만한 그릇도 되지 않는데 왜 그러시나 싶기도 했어. 그런데 장인어른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회사를 함께 일으키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서도 한편으론 잘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기고 말이야. 당신도 잘 알잖아.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얼마나 열심히 회사를 위해 살았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장인어른께 잘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론은 아빠 회사를 물려달라 이거더라고요. 여러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일단은 대화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어봤자 머릿속만 복잡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정리되면 아빠하고도 잘 이야기해볼게. 그래,
나도 다시 한번 내가 잘 이끌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볼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날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난 후 며칠에 걸쳐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죠. 저야 이러저러한 의견을 아빠에게 전할 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르려고 했는데 잘 왔구나. 그래, 우리 딸 할 말 있다고? 그게... 아빠,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아무래도 아빠 건강 문제도 있고 박서방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아빠는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이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빠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박서방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어서 부르려고 했는데 통한 것 같네, 딸. 그날 아빠와 전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아빠는 변호사와 남편을 불러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엔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오면 남편이 회사를 맡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아빠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본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하단 말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잘 이끌겠습니다. 후후, 박서방, 잘 부탁하네. 아직은 내가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내가 없으면 자네가 다 맡아 해야 할 자네 회사네. 그러니 부디 잘 이끌어주게. 그리고 내 딸도 마찬가지네. 우리 귀한 딸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박서방이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회사는 물론이고 제 와이프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저 자신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걸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건강 하나만 신경 쓰시면서 지내주세요. 그래, 여러모로 자네를 믿어보겠네.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의 손을 잡은 남편과 그런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선 바라보는 아빠.